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고덕 삼성 소식 전해드리는 경자뉴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너무나도 유명하신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김석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장님. 네. 제가 동사무소 가봤는데 예. 그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예. 고덕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서 뭐 절차에 좀 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이었거든요. 예. 인구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LH가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개발 계획을 보면은 네네. 최종 인구가 14만 9천이거든요. 네네. 거의 15만 원이죠. 네네. 15만인데 지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었지만은 대략 한 3만여 명이 지금 전입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입이 안 된 그런 인구까지 합치면 거의 한 약 5만 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전입을 안 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삼성의 협력사에 있는 그 네네. 기술인들, 쉽게 말하면 노가다 하는 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저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전입을 해놨어요. 아. 근데 이렇게 잠깐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입이 안 돼 있죠. 아, 네네. 제가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이 조끼 같은 예. 거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정말 엄청 많이 왔다 와요. 갔다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상공회의소 건물이 3층에 네. 동사무소가 있는데 네네. 그 나머지 건물 그 공간들은 삼성중공업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4기가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회색 보이는 게 여기 3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골조 공사, 이 큰 메인 공사는 삼성물산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안에 내부 설비라든가 이렇게 옥상에 보면은 대기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네.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네. 이 안에 내부 할 때 뭐 고난이도의 뭐 용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거죠. 아, 그럼 소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삼성 계열사 중에서 삼성 전기는 여기 안 들어오시나요? 아, 삼성전기는 여기 들어오는 소식이 전혀 없고요. 네. 삼성전기는 뭘 하냐면 반도체 중에서도 네네. MLCC라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예요. 아, 이 전자제품에는 아주 조그만해요. 아주 그냥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 이런 것들인데 네. 전기차, 일반 자동차, 전기차, 네네. 그다음에 오늘 그 조금 더 얘기할 게 하겠지만은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이런 데는 MLCC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삼성전기는 부산에 있어요. 아, 그리고 세계에서 한 그 MLC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서는 일본의 그 덴소가 1등이고 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데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성장성도 무지하게 큰 회사입니다. 네네. 그럼 우선은 여기는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예. 세 개의 삼성. 예, 그러니까 삼성에 요 새쌍둥이 그 계열사가 들어와서 네. 저기에 그 전자공시나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3기 같은 경우도 여기 끝에 네. 페이지 3, 페이지 4에도 보면은 뭐 5천 얼마, 뭐 5천 몇 억씩 계약을 했다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다시 공사비가 증액으로 계약되는 일도 많아요. 네네. 근데 뭐 어차피 삼성전자가 발주를 주고 물산이 하고 엔지니어링 하고 뭐 중공업이 하니까 네네. 자기네 식구들이 다 넘어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볼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네. 저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용인 이동 남사에 215만 평에서 300조가 투자되는데 네. 요게 다음 달부터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어떤 예. 걸까요? 그러면 그 215만 평 용인 이동 남사에 네. 뭐 시미리, 화산리, 창리, 뭐 그다음에 덕성리 이런 지역에 그 딱 이렇게 규격돼 있는 지역에 네. 환경이 어떠냐? 우리 보호하는 뭐 그냥 우리 여기 고덕에도 보면은 네. 음악 분수공원에 공사를 하려다가 딱 파는 순간 뭐가 나왔어요? 맹꽁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맹꽁이 나와가지고 지금 늦어졌거든요. 저게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올해 8월에 미뤄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네. 여기 이제 용인 요 지역에는 네네. 신문에 보니까 주택이 한 500여 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장이 70개.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한 100 정도 된대요. 아. 근데 이 사람들 보상 절차라든가,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다음 달 6월 달부터 26년 6월까지 하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과 경관 계획이라든가, 전기. 네네. 거기에 또 아리백이 또 나오더라고요. 재생에너지 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또 공업용수, 생활용수. 네네. 이런 대책들을
두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구단위 계획하고 경관계획, 인허계획 관련된 거. 한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하죠. 근데 만약에 소장님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예. 뭐가 안 돼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없어요라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양쪽 사업을 같이 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 사업이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삼성이 그 용인 시장님이 삼성을 움직였어요. 네. 용인시에서 딱 세 사람만 알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를. 네. 만일 정보가 셋다 하면 너 셋 중에 하나야. 이렇게 알 정도로 극비밀리에 진행됐는데 정부를 설득을 한 게 아니라 삼성을 설득을 한 거예요. 아. 그 삼성에서 오케이 하니까 그 다음에 정부를 뭐 정부에서 그렇게 마다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환경 영향 평가가 215만 평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놨잖아요. 네네. 그럼 환경 영향 평가 어떻게 가요? 맞춰서 가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엉이가 발견되고 맹공이가 얘들은 옮겨주면 돼요. 네네. 옮겨주면 되는데 여기가 전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1000년 이상 살았던 그 주거 지역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에버랜드 같은데 이런 데서 개발될 때 여기를 쫓겨왔는데 또 쫓겨가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문화재 지표 조사예요. 아. 만약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오래된 문화재가 나왔다. 어떡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원형을 유지를 해서 어느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에도 옮겨야 되거든요. 네네. 문화재 지표 조사가 딱 나오면 그 순간 딱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문화재가 아주 예. 네. 최근에 큰 영향이 있겠네요. 우리나라 광화문 앞에 거기를 이제 그 복구를 하는데 땅을 파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일본 놈들이 그 철도를 만들어 놨는데 네. 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데는 서울, 사대문 안에, 네. 그 다음에 경주. 그냥 그렇죠. 발굴만 하면 문화재가 나오니까 못하죠. 네네. 근데 여기도 이제 시작이 됐죠. 네네. 시작이 됐는데 참 3년 동안 보통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6개월에도 끝나고 1년에도 끝나는데 네네. 어떻게 저게 3년인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하는 기간에 비해서 기간이 약간 긴 긴 편입니다. 편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지구 단위를 해서 산업단지 허가를 받고 물량 받고 이러려면은 네네. 시간이 또 제법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잡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2026년 6월까지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죠. 네네. 그럼 그동안에는 공사를 못 하죠. 토목공사를. 그럼 그때부터 저기가 예정대로 26년 6월에 끝났어요. 네네. 그때부터 토목공사를 다 가면 토목공사도 한 1, 2년 걸리죠. 적어도 27년, 28년 그때까지는 용인 이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는 반도체 공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5월 4일 날 삼성전자 경계원 사장님이 5년 안에 네네. TSMC를 따라잡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어떻게 따라잡아요? 평택을 키워야죠. 그렇죠. 평택 네네. 캠퍼스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평택에다가 이것처럼 여기 3기, 이제 3기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요. 네. 4기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5기, 6기가 들어가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원이 좀 빠져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여기는 아마 한 7월 정도에 네.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저기 5기에도 기초 가설 공사들이 있어서 한 7월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죠. 네네. 요거는 드론으로 찍었는데 조금 실력이 좀 그러고 워낙에 커가지고 네. 이게 150m 상공에서 찍었는데도 한 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조금 더 멀리 가서 찍어보려고 그래요. 네.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고속 변전소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2층까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기둥 하나하나가 여기서 1열, 2열, 3열 하는데 대략 여기가 32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320m라는 얘기죠. 요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를 중간으로 보시고 네.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죠. 페이지 1, 네. 페이지 2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네네네. 페이지라는 단계예요. 1단계, 네. 2단계. 네. 그리고 또 삼성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서측, 서측,
아래죠. 서하 라인, 네. 서상 라인.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렀는데 이제 요즘은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많이 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이 200m예요. 네, 201m. 네네. 예.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 사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네. 요 끝에까지. 네네. 요게 복합동이고. 여기 요 가운데가 폐비고 네네. 여기가 서포트동이고 네. 여기가 서포트동이고 네네. 그리고 맨 위에는 대기 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옥상까지 왔거든요. 네. 여기 요 위에다가 네네. 요게 올라가야죠. 네네. 요거를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해요. 그러면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뭐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 다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항상 온도가 항온 시스템이에요. 네네. 아마 뭐 20도인지 아니면 17, 8도든지 이게 그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쿨링 타워가 엄청 많아야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네네. 요게 반도체 공장이에요. 팹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아직 이거 지붕 같지는 않아요. 지붕이면 완전히 새파란 색깔이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지붕을 덮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이미 설비를 시작했고 네네. 요 2층 부분에도 반도체 설비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아마 한 7,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항원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온도가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가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네네. 그 공고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계측기 이게 뭐 이렇게 재고 있는 거 마이크론 마이크로메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항상 온도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요만한 방에 네. 항상 1년 내내 온도가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 안에는 그 클린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먼지를 항상 걸러내고 네네. 온도도 딱 맞추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드론을 찍어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2기예요. 네. 여기서도 여기가 1기인데 이것도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이쪽에서 찍었거든, 이쪽에서 찍었는데도 이게 2기 중에서도 EUV 파운드리 라인이고 뒤에 팹이 있어요. 요게 3기. 네네. 3기 팹이고 3기 복합동. 네. 그리고 4기 복합동. 서포트, 팹, 서포트. 그 다음에 요게 주차 타워. 네네. 그 다음에 여기에 6기, 아니, 사무 6동, 네네. 요거, 여기가 이제, 요거는 평택 그 물류센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4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네. 여기가 5기 자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네. 1km가 넘어요. 저희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예, 한번 들어가, 우리 한번 들어갔는데 보셨죠? 여기가 내가 우주 안에 있는 나인가 어딘가. 그래서 여기 정말 이렇게 보시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네네. 이게 원래 삼성전자 땅이었어요. 네. 린데 코리아한테 팔았어요. 아. 벌크 가스라고 그래서 네네. 일반 그 평범한 가스들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요. 그래서 삼성은 뭐 저기 화성 공장을 가봐도 알겠지만은 공장 하나에 네. 가스 공장 하나. 근데 이게 좀 커요. 네네. 커가지고 여기 린데 계시는 분을 한 분은 알고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하나 더 1.5 정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한 개 하나 반 정도. 네네. 그리고 여기는 벌써 이미 1단계하고 2단계까지 추가로 해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 여기 가면 요렇게 생긴 네. 요렇게 생긴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건 폐수 처리장이에요. 여기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왜요? 4, 5, 6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폐수 처리장도 지금 하고 있고 요게 고속도로거든요. 네. 고속도로 건너편에는 또 하얀 게 또 있어요. 네네. 요거는 에어퍼스트. 여기도 벌써 거의 끝났어요.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6차선 도로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기예요. 네. 여기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네. 여기쯤에는 복합동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보시면은 네네. 이거거든요. 5기고 네. 요 사이에 복합동이 들어오고 여기에 지금 건품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건품장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물류센터고 여기 앞에 가면은 고덕 IC로 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 네네. 보면 그게 삼성물산 건품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여기예요. 네네. 건품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저기 그 생산된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을 네네. 검사하는 내보내기 전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도 또 뉴스가 난 걸 보니까 전에는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얼마 전까지는
한 장 한 장 한 장 검사를 했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니? 16장을 쌓아놓고 한 번에 딱 한대요. 우리나라 기술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검품장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이 끝에 보면은, 네. 이 끝에 보면 고덕 R&D 센터가 있는데, 네네.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검품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반도체를 어디로 가요? 온양 네네. 캠퍼스로 가거든요. 그게 물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검품해서 바로 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냥 여기서 만들고 검품하고 그렇죠. 그럼 바로 거기 패키징까지 해서, 패키징해서 수출하면 되는 거죠. 네네.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완벽한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1, 2, 3, 4, 5, 6이 들어오면 한 달에 몇백만 장의 그 반도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거를 온양으로 옮겼다가 그걸 또 다시 또 인천공항에 가서 수출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옆에 땅이 남아있고 옆에 네. 땅은 평택 도시공사 땅인데 네, 벌써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분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사에서는 그 땅은 삼성 예정 용지로 찍어놨거든요. 네네. 그럴 것 펜스만 같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것만 보면. 예, 안에 거기 가서 이거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일정표거든요. 1월 27일 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P5 네. 5기 골조가 10월 네네. 1일부터 이게 일정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골조 올리는 게 네. 아마 대략 한 9월 말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그때쯤 되면 9월 정도 되면 여기 설비가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5기가 시작하니까 네네. 고덕이 또 북적북적하지 않을까. 아직은 철근을 하고 있으니까 철근 쪽은 예.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맞습니다. 네네. 안에 예. 설비 안에 공사할 설비팀이 때. 어마하게 들어가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지도를 네. 이 지도 때문에 삼성하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 지도를 사실은 제 사무실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네. 물산에 계신 분이 저보고 아니 이렇게 그 거리까지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그 미터까지 나왔냐 그래서 아니 니네가 준 자료지 뭐 그렇게 되고 오늘 주제가 네.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기술 이동을 짓고 있어요. 네. 이건 9월에 완공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원래 여염 공원 자리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없애고 지금 사무 3동을 짓고 있고 사무 6동을 짓고 있죠. 네. 근데 사무 3동에서 여기가 오피스라고 적어 놓은 데가 사무 1동. 네. 여기 오피스가 사무 2동, 네네. 사무 3동. 네. 그럼 사무 4동은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오피스가 1, 2는 조금 작은데 3하고 6이 좀 크거든요. 어마하게 크죠. 여기서 좀 4, 5를 수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사무 네. 6동이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사무 네네. 3동이라 할 게 아니라 아. 통합 사무동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통합 사무동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53층. 네네. 그거는 통합 사무동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짓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사무동이란 말을 안 쓰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뭐 있으니까 또. 그렇죠. 네. 53층을 아직 그냥 뭐 취소됐다고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 여기가 네. 이제 53층 들어올 자리인데 네. 아직까지 뭐 그 다음에 또 사무 4동도 남았고 사무 5동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요 주차동이죠. 네네. 요건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땅이 남아 있고 여기 땅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나중에 공원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지도사에 요즘 최근의 지도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그 사무동 들어오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삼성 물산하고 엔지니어링 여기 임시 사무실 써놨는데 요거는 주차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덕에 이제 평택 캠퍼스 하면 반도체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도 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사무 6동을 짓고 있어요. 네네. 여기 1기. 삼성 어린이집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 요게 건물 2동이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물산이 쓸 거고요. 네. 여기 주차 빌딩이고, 네. 여기에 이제 2기에 저 파운드리 있고, 요게 사무 2동이고요. 네네. 요게 사무 6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예,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게 사무 3동부터 볼게요. 네. 여기가 원래 이만큼, 네. 여기까지가 여염 공원이었었어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기, 4기 초반까지는 이게 이제
올해 1월 말에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9월부터인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에 들어가면 올라가면은 딱 사진을 찍기가 좋았고 다 사진을 거기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못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기간은 24개월이에요. 네. 그리고 9,250억인데 부가세 별도예요. 네네. 그 부가세 저기 여기에다가 1.1을 곱해 보니까 1조가 넘어요. 그래 이 한 덩어리를 짓는데 1조가 네. 넘어 들어가는 거죠. 네네. 어마한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땅은 18,597평이고 건축 면적이 뭐냐면 건물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닥 건물 바닥이 9,951.5평이니까 9,960평 정도 되죠. 네네. 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뭐 그 산업단지든지 뭐 일반 건물이든지 바닥 평수가 거의 10,000평에 가까운 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러고 요게 이제 전체 높이가 66m거든요. 네네. 최고 높이가 66m. 아파트 하나가 보통 3m를 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몇 층이에요? 22층 정도 되죠. 네네. 그럼 이제 반도체 공장은 몇 메다인데요? 반도체는 비슷할 것 같은데. 잘 모르죠. 네. 여기 파운드리 라인, 자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요 파운드리 라인은 조금 높아요. 네. 102m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무 그 3동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88m만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런 팹은 몇 메타냐면 83m예요. 되게 높네요, 다. 높아요. 네네. 예, 층고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층당 기준 층고가 6m 70이에요. 네. 우리 여기 지금 지산이 지금 몇 메타예요? 이게 한 6m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6m 조금 안 돼요. 네네. 5m 70 아니면 5m 90일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폐율 53.55%에다가 용적률은 434%예요. 네. 여기는 원래는 일반 공업지역이라 가지고 용적률이 350%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네네. 490% 높여졌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거의 다 써먹었죠. 네네. 반영을 하셨네요, 그거를. 그렇죠. 네네. 연면적도 8만 평이 넘어요. 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네네. 연면적이라고 하면 층수마다 그 그렇죠. 면적을 다 합쳐서. 예, 다 네네. 합쳐서.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9,960평에다가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어마하게 넓은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반도체 3기라든가 3기라든가 4기라든가 뭐 이렇게 그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뭐 축구장 면적이 400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장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너무 어려워요. 5,000에서 6,000평이. 5천에서 6천 평. 네. 그래서 이런 건들 하고 그 뭐 저기 엘리베이터도 60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레미콘 량이 나와요. 네네. 레미콘이 13만 857 제곱미터 루베라 그러죠. 네. 근데 레미콘 그 차 많이 다니죠. 네네.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6루베예요. 6루베. 6루베. 네. 그 6루베로 따지니까 13만 이게 이제 루베가 레미콘으로 따지니까 대략 한 2만 2천 대가 필요한 거예요. 줄을 서면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줄을 쫙 레미콘 차가. 제가 네. 일기 반도체 그 2만 제곱미터를 했던 소장님을 잘 알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거 할 때 1박 2일을 쳤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평수가 지금 9,960평이니까 네. 지금 밑에 지금 지하 작업을 해서 지금 뭐 철근이나 이걸 하죠. 네네. 저기 레미콘 치려면은 하루 온종일 쳐도 모자랄걸요. 네네. 레미콘을 계속 이어서 쳐야지 이 레미콘이 강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 지하서부터 한 층 한 층 올라가려면은 아마 이 지역이 레미콘자로 아마 그냥 교통 장난 아닐 겁니다. 네네. 아니 예. 아파트 레미콘 부을 때도 레미콘 차가 예. 우리가 보기엔 참 희한하다. 저렇게 예. 많은 차가 온다 이랬는데 예.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레미콘 네네. 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네.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조그마한 집 지을 때는 6루베 들어가고 네. 아니면 또 이렇게 큰 게 한번 뭐 20루베, 30루베 이런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없어요. 네네. 다 규격화돼 있죠. 그 그렇죠. 사이즈. 딱 6루베 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펌프카 연결을 해놓고 여기 평택에서 가까이에 있는 모든 레미콘 차가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시간도 절대 안, 차이를 둘 절대 안 수가 되죠. 없는 예, 거죠. 그것도 있어.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가 다 규격이 있어서 네네. 그걸 그렇게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역사예요. 네네. 1조짜리. 이게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됐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삼성이 써놨죠. 평택 그린 캠퍼스의 새로운 중심. 네. 1층에서부터 4층이 주차장, 수영장이에요. 네네.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네. 일부 좀 우리 고덕 주민들한테 우리 여기다 공장 짓느라 우리 고덕 주민들 좀 어려운 거 좀 뭐 불편한 거 많이 감수했으니까 네네.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육기예요. 네. 육기는 사무 육동은 더 기가 막혀요. 네. 왜냐면은 요거는 잘 보세요. 허가 번호가 2018년이에요. 네. 2018년에 뭐가 있었어요? 2018년에 P2가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이거 2015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나 내서 준공 검사 받고 이거 하나 내서 준공 받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대규모는 허가를 한 번에 내놓는 거예요. 네. 허가를 어떻게 내놓으면 이런 거는 완벽하게 넣고요. 이런 건 대충 어느 정도만 하고 대충 하고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요때 증축 허가라 되죠. 증축 허가. 네네. 신축 허가가 안 내요. 아, 네네. 그 준공검사도 평택 캠퍼스 6기까지 다 끝나면 그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1기, 2기, 3기가 됐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가고 네네. 대지 면적이 12,993평이에요. 네. 요게 한 13,000평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 펜스 쳐놓은 거. 네네. 저 펜스 쳐는 거 기억하는데 이제는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예. 저 숫자가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잘 안 와닿아요, 피부로. 네.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이 네. 12,554평이에요. 네. 땅이 한 3,000평 되는데, 네네. 바닥 면적이 12,554평이에요. 건폐율로 따지면 96.55%예요. 네네. 우리나라 부동산 공법, 건축법, 어디를 다 찾아보세요. 네네. 건폐율이 96%짜리가 있는지. 그럼 거의 100% 땅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이 건물이 네. 이게 12,554평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대지 경기선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도 안 될 조그마한 그 이렇게 강력만 놔두고 네. 건물을 다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공법상 건폐율이 80%가 넘어가는 게 없어요. 네네. 왜 이렇게 줬을까요? 글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주 가득 지었네요. 그냥 가득. 가득 정도가 아니에요. 네네. 그냥 완전히 그냥 땅만큼. 빈틈없이 그냥 다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 그냥 특혜를 준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비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리는 아니고 특혜를 줬겠죠. 그러고 땅이 뭐 삼성이 지금 이게 13,000평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도 많으니까 네네. 이렇게 섹터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네. 용적률은 856.32%인데 저런 용적률도 네. 일반 상업 지역의 용적률이에요. 네네. 그 용적률을 정권에서 490으로 올려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490은 올려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산업단지 이제 네.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490이 맞아요. 네네. 맞아졌는데 여기에는 또 용적률을 856%를 정했다는 얘기는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정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네네. 완전히 파격적으로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 평택 캠퍼스가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다음 달에 반도체 연구원이 1,000명이 동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빨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동안 이런 용적률을 못 받은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삼성 네네. 입장에서는 기다린 거죠. 몇 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을 찾아먹고 네네.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동탄 가서 좀 있다가 다 되면 와라. 네네. 그러겠죠. 네네. 예. 그리고 주차도 6,794대예요. 네.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 도대체가 이해가 못할 정도예요. 6,700대. 예. 네, 6,700대가 한 번에 들어왔다가 나가진 않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한 번에 들어오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거의 6,800대가 되거든요. 네네. 사무 3동은
사무 3동은 주차장이 2002대예요. 네. 2002대. 여기도 네네. 적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3배가 넘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역사가. 그리고 여기는 공사비가 안 나왔는데요. 네네. 예, 사무 3동하고 사무 4동, 사무 6동하고 비교하면은 사무 6동이 한 1.3, 4배가 더 커요.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이 사무 6동은 1조 한 3천에서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공사 기간도 사무 3동은 24개월인데 네. 이거는 3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더 긴데 네. 몇 천억은 더 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 여기 삼성 어린이집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요. 네. 요렇게 보면은 요게 주차 빌딩이고 여기가 53층으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비어져 있죠? 네. 비어져 있죠? 네네. 그렇게 있고 뭐 한동안 또 보면 뭐 6기가 뭐 땅이 적어서 뭐 그냥 뭐 이게 뭐 어디로 가는 거 뭐 아니냐. 없어지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게 5기예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가 복합동이에요. 이 네. 복합동도 왜 이게 복합동인지 한번 보세요. 복합동은 위에가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네. 그죠? 네네. 여기 딱 보면 그런 모양이죠. 아, 네. 감이 오죠? 네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복합동은 여기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저쪽 네. 거는 5기, 이쪽 거는 6기. 6기 이렇게 딱 있죠. 네네. 모양 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네. 폐비고 여기가 서포트동이고. 네네. 모양, 땅 모양도 그 사무 6동 땅 모양도 이렇게 고기에 예. 맞춰서 잘라져 있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갔을 때도 여기 약간 코너가 져 있죠. 왜 여기가 왜 각이 적혔어요? 6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들어오려면 여기가 각이 져야죠.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5기가 뭐 취소되니, 6기가 취소되니, 이런 헛소문들은 네. 뭐 1기 때부터 늘 나오던 얘기였어요. 그, 지금 용적률을 450% 아니면 이거는 856%까지 해줬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마 이게 완전히 콤팩트하게 다 들어차면은 빠꼼한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근데요, 같아요. 네. 근데요, 여기 1기하고 2기 이 동쪽 편에 보면은 이 넓은 땅이 있어요. 네. 여기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3기, 4기하고는 달라요. 네. 이때는 이런 복합동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다 CT, UT, GCS 뭐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동에다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땅을 더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2030년 아니면 2035년, 2030년 정도 되면은 음악에 빽빽한 그런 공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지금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4기나 5기나 뭐 이렇게 건설 인력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 사무동 짓는데 들어오는 인력들도 또 상당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는 KCC 건설, 그 다음에 사무 6동은 코론 건설에서 하는데 KCC 건설은 교차로에다가 네네. 저 구인 광고를 자주 냅니다. 아, 예, 자주 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이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요 사람들이 밥을 여기서 먹거든요. 네네. 포크레인 인원이 40명이래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으로 지하 터파기만 하는데도 그 정도 인원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반도체 인원, 그 다음에 여기 인원, 그 다음에 3기는 거의 끝나갔지만 4기, 5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무동, 2동 이렇게 하면은 네네. 뭐 적어도 한 7, 8, 9 그 정도 되면은 뭐 고독은 또 어마하게도 많은 네네. 인원이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구인 광고를 했는데 네. P3에서 P4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아, 네. P3는 거의 끝나가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서 뭐 화재 감시자라든가 여기 이렇게 또 P3 복합동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네네. 숙소가 여염리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대요.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하셨네요. 네. 무료로 제공하고. 근데 네.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우리한테 별로 안 좋아. 아니 기숙사를 제공하니까 그분들 그래 새로 얻어서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고독에 있는 네네. 빈 방들이 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P3에서부터 그다음에 P4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가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재 감시자고 이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네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숨은 뭐가 있어요. 뒤에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 보면은
6월부터 철회 예정이죠. 네네. 전기팀 P4.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이게 지금 그 스케줄이 P3는 마감되고 네네. P4로 이제 옮겨오는 중이에요. 그게 다 그 시기예요. 네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입사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네. 카톡 아이디를 넣었죠. 그거 네.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평택 고독 다시 반도체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재밌죠? 네. 저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얘기하던 뭐 슬로우 다운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요. 네네.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하고, 네. 이렇게 전화를 남기고, 이거는 단골이죠? 지금 현재 2회, 3회 연장 진행 중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주 네네. 5일 하잖아요. 네. 뭐 토요일까지도 하지만, 연장을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작단 뜻이에요? 네, 작당.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회 예정.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같은 거, 철골 같은 건 이미 4월 10일부터 철회에 들어갔고, 네네. 설비, 이 철회하는 이제 설비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설비팀도 6월, 저번에는 7, 8월 예정했는데 벌써 6월로 땡겨지고, 네. 이 땡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평택 고독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인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제일 좋은 첫 번째 방법,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래요. 지인을 통해서. 네네. 그리고 여기 밴드뿐만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몇 네네. 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우리 달팽이 블로그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아. 올려놨는데, 지인을 통해서 가면은 네. 일의 강도라든가, 그러겠네요.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대요. 네네. 좋은데,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에는 숨은 그 문제점이 있대요. 카톡 아이디로 받으면은, 여기 보면은, 삼성물산에서, 네. 삼성물산에서 그걸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네, 우리 건설 옆에 교육. 바로, 네네. 바로 이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네네. 보면은, 건설 기초교육. 건설 기초교육 이수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카톡으로 받는 사람은요, 이수증을 달라 그런대요. 그럼 모르면은 넘겨준대요. 네네. 그러면 요 사람들은 그냥 접수를 시켜놓고 뭘 빼먹는데요. 아.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카톡 아이디 대거는 사기성이 많으니 하지 마세요. 아, 이것도 꿀 정보인데요. 저희가 예, 알려드리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네네. 전화번호 있는 사람. 여기에는 이 화재 감시자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김 팀장, 진 팀장, 무슨 팀장에서 정 팀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여기 구인에 대해서 원주에서도 물어보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 밴드를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면서 꼭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락처가 있는데. 그리고 요렇게 해서 만일 이제 한 파티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네네. 일을 해서 딱 해보면 안 돼요. 한 달, 두 달 해보면 옆에서 아줌마들이 또 부른대요. 우리 팀으로 놀러와. 그러면 일당을 얼마를 더 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거기도 쏘고만 안 돼. 왜요? 아니, 만일 직접 면전에 대고 이리 와. 경자님이 이런 저를 이제 스카웃을 네네.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받다가 더 네. 주겠죠. 네. 그러면은 경자님이 거기에서도 떼어먹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완전 세상이다. 다단계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전에는 이 다단계 그 시스템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못 고쳤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요 밴드뿐만 아니고요. 네네. 평택 고독 일자리 이렇게 하시면 몇 개 나온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런 이제 구인 광고가 요렇게 아주 센스 있게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것들이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제가 카톡을 밴드를 자주 봅니다. 네네.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오버타임도 많이 하고요. 오버타임도 많이 하고. 그래 똑같이 하루에 일을 하면서 네. 12만 5천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똑같이 일하면서 25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근무 강도가 높지 않아서 네네.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거. 많이들 지원하시고 예. 여기서 또 지난번처럼 뭐 부부 월천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다시 좋은 뉴스들이 지금 구인 광고에 네네. 메인 타이틀이 뭐냐면 월 500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부부 뭐 1000 예, 이렇게 나오겠죠. 혼자 해도 뭐 7, 800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예. 아,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소장님, 예. 아리백에 대한 정보가 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아리백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제 신문을 봤는데요. 네네. 산업부인가 어디하고 네. 저기 한겨레 MBC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MBC에서 방송을 냈는데 네. 정부에서 원자력을 미는 바람에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깎았다 해서 방송을 했는데 산업부인가 어디에서 네네. 허위 보도다. 소송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MBC가 이겼어요. 안타깝네요. 맞대요. 네네. 원자력을 그냥 집중을 하는 바람에 이게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파트에다가 네. 투자가 늦은 거예요. 이 아리백을 한번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아리백은 심각해요. 그 다음에 네. 아리백이 있고요. CF백이 있어요. 네. CF백은 뭐냐면 탄소 제로예요. 아리백은 아리백대로 해야 되고요. 탄소 이 중립은 또 중립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리백이 힘드니까 CF100으로 아리백을 대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CF100은 거의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아리백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럼요. 아리백으로 가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BMW하고 몰보가 자동차 부품을 만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거기다 계약서를 넣었는데 아리백을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이 다 깨졌어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평택이랑 어떻게 조금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다음 주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이동 남사에도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뭘 하는데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도 아리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해요. 네네.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사람들이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위에 계시는 몇 분만 알아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나? 일단 아리백은 네네. 뭐 이재명 때문에 히트를 치면서 많이 알려졌죠. 저도 그 전에까지는 아리백을 잘 몰랐었으니까.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전기가 2.7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총량이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끌어와도 그냥 될까 말까 하고 이동 남사는 지금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제 카톡에서도 그걸 올려놨더니만 저하고 이렇게 논쟁도만 있었는데 저는 정확히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네네. 반도체와 아리백, 우리 환경하고도 너무 관계된 거거든요. 네네. 또 삼성에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그것도 네네. 첨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한 번 더 살짝 터치하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시죠. 매주 방송이 너무 기대됩니다, 소장님. 아니, 제가 뭘 질문을 드리면 소장님한테서 정보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하루 종일 네네. 공인중개사인데 네. 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새벽 6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네네. 그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좋은 소식 가지고 경자뉴스가 찾아오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구독 여러 가지 다 경자뉴스를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계속 좀 후원 좀 부탁드리고 후원은 빼주세요. 계속 좀 경자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자뉴스였습니다.